대장 선종이 질병분류상 양성종양이냐 제자리암이냐, 이 시간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모든 분들이 보험금 제대로 받는 그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낭만 손해사정사 이주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장 용종 또는 위 용종이라고 하죠. 건강검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건강검진 하다 보니까 내시경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하다 보니까 용종 제거했다고 보험에 어떻게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용종을 제거했는데 선종이라는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대장 선종, 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종으로 진단받았을 때 과연 보험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 진단금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을 하다 보면 대장 용종이라고 해서 제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용종이 도대체 뭐냐? 보면 대장 용종이라는 것은 이제 정막에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된다고 하죠. 내시경 하다 보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혹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제거를 하고 있다 보면 조직검사상 용종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의학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양도 있고, 암의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암으로 발생 가능할 수 있다라는 종양의 종류 중에 선종이 있다라고 하죠. 의사들 주치의께서 간혹 말씀을 하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이다 보니 제거를 하는 게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선종,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좀 위험한 종양을 선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종이 도대체 암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면 대장 선종도 우리가 말하는 질병 분류 코드로 분류를 해보면 대장 선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단서 확인해 보시면 다 확인이 될 겁니다. 부위별로 나오는데 대다수가 D1, 2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행결장에서 발생되면 D1, 2.2, 횡행격장에서 발생되면 D1, 2.3. 이 D1, 2란 코드는 질병분류상 어디로 해당이 되느냐. 이게 질병분류에 대한 해당 분류 기준인데, D10부터 D36, 앞서 봤던 대장, 용종, 선종은 D1, 2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양성신생물로 분류가 됩니다. 양성신생물이라는 것은 보험에서 양성 신생물 진단금이 있지 않은 이상 암으로 분류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암 관련 진단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장 선종이 질병 분류상 양성 종양이냐 제자리암이냐, 이 시간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자리암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에서 제자리암 진단금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경우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코드 자체가 D1, 2, 진단 자체가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장 선종으로 분류되다 하더라도 암 진단비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치의도 진단 자체가 D1, 2다, 이거는 양성 종양이다라고 해서 진단 분류 코드나 이런 게 변경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적인 요인이 이 대장 선종이 과연 양성 종양이냐 제자리암에 따라서 보험에서 제자리암 진단금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고 분류가 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D1, 2, D13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제자리암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결 방법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대장 선종 중에 우리가 말하는 이형성을 동반하는 게 선종이라고 볼 수 있죠. 이형성이라는 게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종 중에 세포가 좀 불명확하게 이형 세포가 존재하는 그런 부분을 이형성을 동반한 선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인 선종은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장 선종 중에 저등급 선종은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분쟁의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도 선종이라고 하죠. 이 영상 자체가 고등급으로 동반을 한 선종 중에는 제자리 암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이 그레이드라고 고등급 선종으로 분류되는 선종은 형태학적으로도 충분히 제자리 암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뭐 질병 분류 코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분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에서 고등급으로 분류된 선종은 악성암의 일종인 제자리암. 근데 일반 악성종암 진단금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리암, 보험에서 말하는 소외감, 유사암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경우죠. 많은 사례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직검사상 관상 선종, 투브르 아데노마라고 해서 여기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등급 선종 중에 이 K63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앞서 말했던 D12지만 K63은 결장의 폴립이라고 나와 있죠. 이 역시도 당연히 보험에서 제자리암 분류가 안 되지만 충분히 입증 근거를 해서 제자리암 보험금 지급 완료됐던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튜브라 아데노마 위드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라는 조직검사상 진단 자체가 결장의 양성신생물로 분류가 되죠. D12 앞서 봤던 사례랑 똑같습니다. 이 역시도 상피내암 진단금이라고 해서 제자리암 진단금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제자리암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유사암이라고 얘기하죠. 단어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제자리암, 상피내암, 유사암, 소외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번 사례 역시도 이 튜브라 아데노마 위드 로우 그레이드라고 해서 이 저등급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밑에 보면 튜브라 아데노마 위드 하이 그레이드라는 용종 중에 세 가지 용종 중에 이 부분에서는 고등급 선종이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진단 자체는 다 D12로 양성종양으로 분류가 되죠. 이 역시도 유사한 보험금으로 인정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사례를 보고 비교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역시도 아데노마라에서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라고 고등급 선종으로 진단받았지만 부위가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되지만 다 양성신생물 D12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 역시도 상피내암 보험금 지급 완료됐던 사례입니다.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피내암, 제자리암, 유사암, 소외감으로 다 분류가 될 수 있던 사례고 이 역시도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라는 고등급 선종으로 진단받았지만 D12라는 양성신생물로 분류받고 다 지급이 완료됐던 케이스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례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보고 여기는 유사암이 진단됐고 제자리암 보험금 지급됐던 내용으로 처리됐던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가 다 처리가 돼서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되었다라는 유사암이 지급됐다, 상피내암이 지급됐다, 소외감이 지급됐다라는 사례들에 대한 지급 안내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대장의 선종을 이 부위가 위로도 같이 호환될 수 있습니다. 위든 대장이든 내시경을 통해서 선종이 발생되면 진단 자체는 양성종양 D12, K63으로도 분류가 되기는 진단서가 발행이 되겠지만 조직검사상 고등급 선종이라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사정을 통해서 유사암인 내지 소외감, 제자리암 진단금, 상피내암 진단금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분류되어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조직검사상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종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뗐다. 그럼 조직검사 결과지 한번 보는 겁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저등급이 아닌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단 자체가 양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증 근거 충분히 있다라고 손해사정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유사암, 소외감, 제자리암 진단금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라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1년에 한 번씩 용종을 제거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선종이라는 이야기 들었다면 조직검사 결과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손해사정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상 상담이나 늘 하시면 저희가 의뢰를 받고 손해사정 제출을 해서
보험사 쪽에서 인정이 되거나 뭐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선종으로 진단받았다라고 하시면 조직검사 결과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문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검진 많이 하시고 만약 혹시 뭐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제거했다 하면 보험적인 부분 충분히 제대로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장 선종에 대한 보험금 분쟁 내용이었습니다. 낭만 손해사정사 이주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